1921년 9월 12일 오전 10시 식민 통치의 총본산이자 일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성남산 외성대의 조선 총독부 거대한 석조 건물 주변에는 칼을 찬 일본 순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조차 허가 없이는 드나들 수 없을 것 같던 그 철옹성 같은 곳에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어깨에는 낡은 공구 가방을 메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약간 묻은 평범한 전기 수리공의 모습.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문소의 순사가 앞을 막아섰지만 사내는 유창한 일본어로 수리를 하러 왔다고 답하며 가볍게 목례를 건넵니다. 순사는 그의 가방을 대충 훑어본 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전선이나 니퍼 대신 일제의 심장을 도려낼 치명적인 폭탄 2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익상.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는 거대한 괴물이 총독부 건물을 뒤흔듭니다. 비명과 연기 속에서 일제는 패닉에 빠졌고 사내는 그 아수라장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일제에게는 유례없는 치욕을, 우리 민족에게는 짜릿한 승리감을 안겨준 전설적인 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익상은 처음부터 투사는 아니었습니다. 평양 출신인 그는 기계와 전기를 다루는 실력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서울의 연합기계공사에서 검수원으로 일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만약 그가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기술자로서 대우받으며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919년의 봄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와 이를 무력으로 짓밟는 일본군의 잔혹한 칼날을 목격하며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배운 이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일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몰아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20년 그는 처자식을 뒤로 한 채 후련히 만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의열투쟁단체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이었습니다. 경성 한복판 총독부를 칠 수 있겠나? 그곳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네. 제 손으로 직접 부수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바로 그날을 위해 배운 것입니다. 김원봉은 김익상의 침착함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자 김익상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파괴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21년 9월 다시 경성으로 잠입한 김익상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총독부가 기술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낮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전기 수리공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그는 총독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구둣발 소리가 울렸지만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비서과와 회객과 사무실 앞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폭탄은 소규모 폭발에 그치거나 불발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는 찰나 김익상은 주저없이 두 번째 폭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층 복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폭사음과 함께 회객과 사무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기와 비명이 가득 찼고 무장한 헌병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때 김익상의 대담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당황해 도망치는 대신 헌병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위층에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시오. 혼란에 빠진 헌병들은 소리치는 그를 대피하는 직원이나 수리공으로 착각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익상은 그렇게 정문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제 경찰은 범인이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성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그는 이미 일본 경찰의 포위망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사 직후 경성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모든 역과 항구가 봉쇄되었고 일본 순사들은 이 잡듯이 사람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익상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의 귀재였습니다. 때로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으로, 때로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일본인 신사로, 또 때로는 평범한 노동자로 모습을 바꾸며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김익상을 검문합니다. 그러나 김익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본어로 태연하게 말을 건넵니다. 심지어 불이 없다며 순사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내주었죠. 일본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는 동안 김익상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지나 드디어 상해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제 경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 놈들도 별거 아니다라는 짜릿한 승리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상해로 돌아온 김익상은 영웅으로 대접받았지만
그는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1922년 3월 그는 다시 한번 거사를 준비합니다. 목표는 상해를 방문하는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였습니다. 상해 황포탄 부두 다나카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김익상과 동료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비록 암살에는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정에 선 김익상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립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너희의 법으로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의 의지는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감형되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42년 마침내 출소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행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출소 직후 일본 형사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증언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파괴왕.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했던 수호자 김익상. 변장의 가면에 가려졌던 그의 진심은 단 하나, 바로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폭탄은 건물만을 부순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낸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는 그가 던진 폭탄과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 김익상이었습니다.